그 제가 한번 다뤘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거 다 엉터리 같이 다룬 거예요. 아무튼 그 책이 이수 영향으로 쓰게 됐을 거다라는 게 세간의 얘기예요. 심지어는 이제 아주 야박한 사람들은 그 이수 내지 이수가 만든 그런 고스트라이터가 아마 있었을 거야. 뭐 이런 추측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그거는 글쎄요. 제가 확인한 바 없어서 잘 확정적으로 얘기 못 합니다. 이수가 어떤 사람이냐? 자, 이 책이에요. 이 책. 저기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한 세계사 교과서 바로잡기. 이런 정확한 책이 나올 때 이수가 여기에 주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슬람 띄우고 미국 짓밟고 서양 짓밟는 관점에서 세계사를 다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런 식의 반미적 그리고 친이슬람적 세계사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이 책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문화 다양성이고 그게 그게 글로벌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고 우리가 왜 미국한테만 목 달아야 되냐. 이게 그 지침서에 이것에 의해서 세계사 교과서가 바뀌고 국사 교과서가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책입니다. 이수가 이런 짓 하는 사람이에요. 이수가. 그런 사람과 아삼육으로 붙어 다닌 김용호를 공관위원장을 시키자마자 김용호가 이석연이 그다음에 저기 김세원이 이런 자를 끌어놓고 뿐만 아니죠. 앞으로 김용환이 끌어낸다고 어저께 문갑식 기자가 얘기했는데 이거 황당한 얘기죠. 김용환은 어떤 사람이냐. 이른바 주체사상에 물꼬를 텄다라고 말하는 서울대 파리학번이죠. 그리고 나서 스스로 전향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제 90년경인가 강화도에서 이제 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들어갔죠. 알라딘 사장하는 조유식, 알라딘 오나인 조유식도 거기도 파리학번인데 조유식 김용호가 이제 페어를 가지고 하나는 서울대 정치학과 조유식 사장은 김용호는 서울대 법학과죠. 김용환은.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김일성을 만나죠. 김일성 하사금을 받고 나오면서 그 다음에 배를 바꿔 타고 북한에 대한 내부 침투 공작으로 돌아가면서 북한 지령을 안 듣는 그러한 조직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조직이 그러면 개인주의 혹은 세계시장으로 완전히 생각을 바꾼 거냐. 저는 그 사람들 그래서 한 번도 개인주의 얘기한 거 못 봤어요. 황장엽 씨에 대해서 제가 평을 이렇게 합니다. 황장엽 선생은 개인주의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집단주의자 내지 전체주의자입니다. 컬렉티비스트 혹은 토탈리테리언. 그 사람 이렇게 그 책과 말을 보다 보면 결국 그 사람 핵심은 뭐냐. 김일성도로 하는 말, 김정일도로 하는 말이 야, 내 주체 사상이 너보다 더 주체스러워. 그 말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는 읽힙니다. 내가 황장엽을 그렇게 평을 하는데 김용환 똑같아요. 황장엽에 거의 양자 취급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걸 이제 민혁당이라 그래요. 왜냐면 김용환이 그 북한에 들어갈 때 그 하기 전에 그 조직했던 조직 이름이 민혁당이고 북한 들어가서 40만 달러 받아가지고 나와서 슈킹하면서 고무신 거꾸로 돌려 신었을 때 민혁당 전북 도당을 통째로 들고서 고무신을 거꾸로 돌려 신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본인들은 전향이라는데 저는 이제 사실 요새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그전엔 공개적으로 얘기를 좀 안 한 편이죠. 이 기회도 없었고 제가 세뇌 탈출 같은 이런 공개적인 자리 기회도 없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김용환은 제 나중에 보니까 고등학교 후배 뻘되고요. 또 거기 핵심에 아까 조유식 사장 제 서울대 정치학과 후배고 또 다른 핵심 홍모 씨는 그 친구는 서울대 정치학과에 제 서클 후배 뻘되더라고요. 제가 학번이 5학번이나 차이 나기 때문에 알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노선도 다르고. 그래서 저 친구들도 좀 나이 들면 좀 바뀌겠거니 했는데 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언제냐면 저 친구들 인맥이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도 굉장히 이명박 정부랑 가깝게 갔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가깝게 가서 저기서 누가 들어갔냐면 저기가 이제 그 중간 허리급이 최홍재 씨인데 최홍재 씨가 이제 시민판을 쥐락펴락하는 이제 그 비서관으로 들어갔죠 청와대. 그리고 나서 그 19대 총선에서 최홍재 씨 공천받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민혁당의 유재길 씨가 공천받았죠. 은평 갑을. 원래 그 도장 갖고 나르시 없었으면 당선입니다. 둘 다. 그리고 저 인맥, 저 민혁당 전북 도당 인맥에서 신보라 씨가 저기 뭐야 저걸 했죠. 저기 비례대표로 빠지를 달았고 저 인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저 민혁당 멤버는 아니지만 하태경 씨가 부산에서 빠지를 달았고 즉 민혁당 내지 범민혁당 그룹이 2명이 빠지를 달았고 2명이 빠지 달 뻔한 거예요. 그런데 다 바미당으로 튀었잖아. 탄핵에 찬성하고.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청와대 남아있고 감옥을 갔던 게 이제 허현준 행정관. 거기도 민혁당 이제 이제 막내 군번이에요. 근데 저는 뭐 허현준 행정관이랑 이제 뭐 통화는 하는데 저는 뭐 크게 보면 결국 그 인맥에서 못 벗어날 거다. 허현준 인맥, 행정관도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인연의 사슬이 길어요. 어쨌거나 그건 뭐 허현준 행정관 얘기고. 그럼 저기 같은 경우 어떤 사람들이냐 논점이. 저쪽에서 김정은 계몽군주론을 주장했었잖아요 한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개혁개방으로 밀고 갈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충분히 해명할 기회 드릴 테니까 말을 하다 보면 결국 북한이라는 데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 체제 비슷한 게 영구분단으로 유지가 될 거고 자기들은 이제 저게 사설 휴민트를 해요. 그 사설 휴민트 하다가 시진핑 등장하고 잡혀가가지고 중국에서 잡혀가서 유재길 씨랑 김영환 씨 잡혀가서 부금당하고 두들겨 맞고 고문받고 풀려나서 나왔죠. 그거 풀으라고 전 바깥에서 데모했었고요. 서울에서. 김영환 씨 왔길래 고생한다 그러고 없는 돈 털어서 그 비싼 집에 가서 그때 여름인가 그래 민어탕 사준 것 같은데 제가 한 그릇. 비싼 일식집 가서 사줘서 한 그릇에 8만 원씩 했어요. 그때. 제가 금액이 높아서 기억을 합니다. 고생했다고 이제 고문받고 돌아왔고 입국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게 얘기를 해보면 북한은 어쨌거나 굉장히 그 전체주의적 내지 독재적 체제가 계속 영구분단 상태에서 갈 거다. 자기들은 북한에 사람 침투하는 그 휴민트 작업, 사설 휴민트예요. 저 집은. 사설 휴민트에서 북한 내부를 장악을 하겠다. 그럼 북한을 장악을 하거나 혹은 북한에 큰 영향력을 구축하고 그리고 남쪽에도 큰 영향력을 구축하고 그래서 남북 각각의 정치적 권력을 향해서 상당히 큰 그런 기둥을 내리겠다. 이게 이제 저쪽 구상이에요. 그래서 각각을 레버리지로 써가지고 쥐고 흔들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한국당 칼라랑 맞습니까? 황교안 대표, 이게 한국당 칼라랑 맞아요? 김영호 씨, 이게 한국당 칼라랑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생각일 수도 있고 맞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한국당 칼라랑 맞냐고. 내가 묻고 있어 당신들한테. 당을 아예 말아쳐 드셔. 말아쳐 드셔. 자, 공관위원회 또 이홍구. 이 양반은 제 서울대 정치학과 때 제 저기 지도교수여서 제가 보통 때 크게 비판 안 하는데 오늘 좀 해야겠습니다. 이제 문갑식 기자가 이홍구 씨가 공관위원장에 뭐 거론된다는데 일단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 양반은 제가 전혀 아니오시다요. 통영국제음악회라는 게 이게 윤희상 기르는 음악회인데 이홍구 씨가 통영국제음악회의 이사장이에요. 그걸 지냈다고요. 그다음 윤희상 추모기념사업회 위원장을 지냈어요.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조기 유학을 했고 미국에서 정치 사상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그리고 서울대에서 나름대로 품위를 지키면서 정치 사상을 가르쳤다는 사람이 이 양반 학교 때 아마 보통 가면 플라톤의 그 국가를 가르쳤을 거예요. The State. 제가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저는 좀 이 양반한테 섭섭한 게 많아요. 저희 어머니 불러서 박성현이만 학교에 나오면 학교 분위기가 나빠지니까 학교 안 나오더라도 학점 줄 테니까 안 나오게 해달라. 그때는 학교 안 나오도 학점 주는 그런 게 흔치 않을 텐데. 그 말을 했다 그래서 제가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나이 20살 때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니나 달라. 아니 그 연세에 뭐 그렇게 영화를 좋아해서 영광을 좋아해서 뭐 위원장, 이사장을 그렇게 좋아해서 탐내서 돌아다니냐고. 드디어는 공관위원까지 들어와서
이분은 저기 뭐야 그 아마 홍석현 회장이랑 굉장히 가까울 걸. 굉장히 가까운 걸로 합니다. 홍석현 회장이랑 경기 인맥. 자, 이런 사람들로 이거 문갑식 기자의 말이 맞다면 공관위원회 구성된다면 이건 뭐 한나라당은 이제 한국당은 완전히 이제 완전히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김영환, 이용구 이런 사람이 공관위원 들어와 골로 가는 거예요. 자, 뭐 이미 보쌈 당한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 네, 보쌈 당해서 이제 골로 잘 가십시오. 자, 이렇게 우울한 상황인데 우리 자유시민 뭐 할 거냐 이거야. 자, 어딜 둘러봐도 우리가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독립 유권자 운동을 계속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공명선거 지원단으로 하면 일단 사람들이 모여도 이게 선거법에도 뭐 위법이 아니고 좋은 일을 하자는 거니까 이게 한 선거에 500명 정도 이렇게 조직되면 무시무시합니다. 이때 500명의 기준이 뭐냐? 입회비 5천 원이죠. 이게 6월 30일까지의 한시 조직이니까 입회비 한 번만 받고 회비 안 받습니다. 네트워킹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들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패찰. 그래서 이게 있어야 나 누구요 하고 정확히 밝히고 이제 선관위랑 같이 가서 이제 뭐 항의도 하고 또 선관위에 촉구도 하고 하기 좋으니까 또 우리끼리도 알아보기 쉽고 그리고 이제 활동하고요 지역구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자유시민 교양을 높여가고 이런 사람들로 이런 걸 다 하는 사람들로 500명 이상이 한 선거구에 조직된다. 대한민국 정치 바뀝니다. 우리 독립유권자 조직의 그 기본 관점은 이거예요. 정당 정치인에게 야 너희 상 좀 차려봐. 우리가 맛본 다음에 우리가 평가한 다음에 입장을 정할게. 저보고 가끔 사람들이 뭐 우리가 정당에 뭘 요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당을 어딜 지지해야 됩니까? 그런 요구를 해요. 제가 거꾸로 말해요. 지지요. 마지막 가서 결정하세요. 우리가 정당한테 지금 해야 되는 건 지지가 아니고요. 너희 본색 드러내서 상 차려봐. 한국당 너희 공관위 구성하고 공천해서 상 차려봐. 자유통일당 여긴 또 너희라 그러면 안 되죠. 고생하시는 분들 일가를 이루셔서 상을 차려보십시오. 상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거요. 근데 그때 가서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명선거 지원단으로 모여 있고 이미 지역 그 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판단하겠다 이거예요. 물론 공명선거 지원단 자체는 이게 양면 전략이에요. 거기는 뭐 특정 정당 특정 후보 지지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사담은 할 수 있죠. 사담은 만나서 서로 노상 만나니까 이번에 어느 정당 누가 괜찮은 것 같아? 어느 정당이 괜찮은 것 같아? 사담은 하죠. 양면 전략이죠. 공적 얼굴에서는 철저하게 공적 얼굴에서는 철저하게 뭐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 안 하죠. 그러나 인터넷은 괜찮거든요. 조심해야 될 거는요. 유인물, 집회 때 발언, 유인물 때의 발언 이런 거가 특정 후보의 당락에 관계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근데 또 우리 시민은요. 그냥 얼결에 말한 거 이런 건 경고 한번 맞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처벌의 가치가 없어. 후보가 아니고 중요한 저쪽 선관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좀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적 얼굴에서는 특정 후보 당락, 특정 정당 지지 반대 이거 잘 표현 안 해요. 그러나 공적으로 유인물과 저건 그렇죠. 딱 인터넷, 카톡 여기서 막 하는 거야 막. 카톡방에서는 100% 자유인데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총선 이후에는 각자의 선택에 의해 지속적 활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겠죠. 물론 백모는 지속적 활동입니다. 자유본. 그게 자유본이죠. 자유통일,
자유시민본부, 예, 자유본. 그러면 지속적 활동하면 뭐하냐? 의정 감시하고 국회의원 격려 항의하고 200 그러니까 300명 의원을 다 감시하고 오늘 저 사람들이 뭘 발의했고 뭘 법을 뭘 통과시켰고 예산은 어떻게 지금 저기 짜고 있고 상임위에서 무슨 발언들을 했고 이거 다 모니터링해서 전부 보고해드리겠다 이거예요. 각 선거구에 맞춰서. 그러면 각 선거구에서는 계속해서 출격해서 아 당신 잘했어. 그거 좀 김 의원 당신 내가 좀 우습게 봤는데 아야 그 야무지게 잘 싸우는구만. 잘하고 있어. 혹은 이 의원 당신 왜 그래 양아치같이 살아. 그 문재인 586 앞에 줄 서갖고 무슨 영화를 더 누리겠다는 거야. 당신 다음번에 당선 힘들 텐데 우리 가만 안 있을 텐데. 한 선거구에서 500명씩 이렇게 움직여버리면요. 간첩 아닌 다음에야 다 군기 잡습니다. 자, 이런 활동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양면 작전이죠. 조선중앙의 앞잡이, 김무성의 앞잡이를 솎아내고, 친박 핵심 한 두세 명 솎아내고, 이걸 해야죠. 이래봐야 전국의 선거구로 보면 한 15개 돼요.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사람을 김무성계가 누구를 공천을 했다. 그건 속아낼 필요도 없어요. 왜냐? 그깟 초선 당선된들 윗대가리들이 다 잘렸는데 지들이 어떻게 힘써? 지들은 양순한 양같이 우리가 몰아가는 대로 몰려가야지. 그래서 전국에 한 열댓 개 선거구쯤 될 겁니다. 이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냐? 저는 이들을 친중 영구분단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왜 친중이냐? 저의 친중 개념은 이거예요. 할 소리 안 하면 친중이에요. 저는. 꼭 중국 빨지 않아도 아까 말했잖아요. 미중 무역협정에서 미국 승리에 대해서 왜 논평 안 하냐 이거야. USMCA에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에 대해서 왜 논평 안 하냐 이거야. 트럼프 탄핵 난동 실패에 대해서 왜 논평 안 하냐 이거야. 미국 민주당의 극저항 표류에 대해서 왜 논평 안 하냐 이거야.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 촉구 왜 안 하냐 이거야. 조중동 그런 관점에서 보면 친중입니다. 한국당 그런 관점에서 보면 친중입니다. 할 소리 안 하면 친중이다 이거야. 이러한 숨가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명운의 직접적인 관계. 국가와 사회를 지도한다는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진실을 알리고 입장을 안 밝혀? 그럼 너 구린 데 있지 마 그 소리예요. 그 구린 거 거기에 친중하냐. 그리고 이들은 한결같이 영구분단 세력입니다. 이들이 북한 해방, 미국의 북한 접수, 평정 해방 가능성 한 번도 입번 끝에서 얘기하는 적 없습니다. 전부 트럼프 욕하고 그래왔죠. 그래서 친중 영구분단 세력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자, 이들은 예를 들어서 부산 같으면 사상 장제원이, 영도 김무성 아바타, 해운대 하태경이나 조전혁. 하태경은 아까 말한 그 범민혁당 그룹이고, 조전혁은 김무성과 관계가 깊고, 강원 강릉 거기는 권성동이고요. 서울 동작을 나경원이고요. 서울에 줄줄이 몇 명 한 7-8명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 화성의 서청원이, 인천의 윤상현. 여기 서청원, 윤상현은 이제 친박 핵심들. 이 박근혜 이름 팔고 아우라 팔아가지고 해 자실 거 다 자시고 지금 저쪽 김무성 쪽 조선일보 쪽이랑 짬짬이 해서 또 정치 생명 연장하려고 하는 자들. 끝내버려야죠, 이번에. 그래서 한 15개 선거구 정도가 될 거예요. 네임드로 딱 꼽으면.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 선택적 제거죠. 여기에 대항만 쫙 띄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선거구에서 출마하시는 우리 자유민주 성향, 우리 보수정학분들 연락 꼭 주십시오. 여기 나오는 전화번호나 혹은 저걸로. 또 아시는 분, 소개하실 수 있는 분 저한테 소개해 주십시오. 이게 그 선거구에 뿌리 박고 있고 어쨌거나 한국당이 무슨 공천을 하든 꼭 나가야겠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강원 강릉의 CC 이렇게 쭉 있다고요. 이게 이런 분들 저희가 한국당 공천으로 만약에 나갈 수 있으면 오케이. 저희 그냥 일반적으로 도와드리고요. 만약에 한국당이나 다른 당에서 공천 못 받았어. 한국당에서 공천 못 받았어. 그 대항마로 나가겠다 이거.
한국당 공천 나온 게 이게 뭐 장제원, 권성동 이런 칼라야 나경원. 그 대학만 나가겠다. 오케이 100%도 밀어드릴게요. 연락 꼭 주십시오. 그래서 저 이걸 뭐라 그러냐. 저는 이하 15명 정도. 이걸 선택적 제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은평에 최용재 씨 나온다. 선택적 제거 대상이에요. 그래서 서울을 제가 벌려둔 거예요. 결국에 김성태, 김용태, 서울 은평에 최용재, 서울 은평에 유재길 나오면 다 선택적 제거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표가 분산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먹을 거라고 한 10석은 저기 15개 정도 선택적 제거로 딱 세팅하면 10개 정도가 더불어민주당이 벌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서 10개 잃어버리더라도 다른 데에서 15개 챙기겠다 이거예요. 나경원 선거구에 고민정의가 먹어간다. 오케이. 대항마 때문에 표 분산돼서 다른 데서 30개, 40개 더 챙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5만 명이 모였는데 못 챙기네. 따라서 여기에 많이 모여주셔야 우리가 이렇게 당당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집토끼로 그냥 상전 모시듯이 모시고 살 거예요. 개생 양아치들을. 꿇어 앉혀놓고 너 양아치 짓 하지 마라고 군기를 잡을 때가 됐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선택적 제거에 관한 전략을 하는 세미나를 이번 월요일 날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 300명 올 수 있으니까 참가 신청 010-3330-1142로 해 주십시오. 정당 정치의 혼란과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선택. 좀 제목이 좀 뭐랄까 전반적이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거는 오프라인 행사기 때문에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표현도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귀 있는 분들은 다 해석을 해요. 근데 표현은 일반적이야 분명히. 표현은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김무성 자기 출마 안 하겠다 그랬으니까 조선일보 김무성까지는 얘기를 해요. 유승민 얘기 안 합니다. 땡땡땡님, 땡땡땡님, 땡땡땡당, 세모당, 세모당. 세모당이라면 어딘지 알잖아. 공관위원장 김영호 비판할 수 있죠. 이희수 같은 이슬람, 이희수 씨 출마 안 하고 김영호 씨 출마 안 하는데. 김영환 씨도 비판할 수 있을걸요. 공관위원이 공관위원이 출마한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으니까 출마할 당사자가 어떻게 공관위원을 하냐고. 이제 김영환 씨 이제 아래 후배들 이제 출마시키려고 하는 거겠지. 비판할 수 있죠. 아까 말한 대로 민혁당, 범민혁당은 영구분단, 그다음 북한 장악 혹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그것과 함께 남쪽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 확보, 그 둘 엮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조물락거리겠다. 이러한 아주 원대한 비전을 가진 데다.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남자로서 그런 비전 아주 훌륭하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흉악한 자들이네 이러겠죠. 그 판단은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표현의 방식은 여러 개 있어요. 이게 그 선거법은요, 표현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적용이. 그래서 그걸 다 피해가면서 그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거, 아주 원론적인 정책적인 거. 그래서 발제는 미중 문명전쟁과 한국의 정당 정치, 조성환 경기대학교 교수님이 하시고, 친중 영구분단 세력 퇴출 전략 제가 하고요. 토론은 정규재 펜앤마이크 대표. 정규재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랑은 뭐 여러 번 제가 좀 대들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이분이 그 원칙을 지켜서 일단 그 요새 이제 한국당 헤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비판을 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찾아가서 저 뭐 많이 대들긴 했어도 이런 세미나 할 테니까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흔쾌히 토론을 맡아주시겠다 그래서 토론을 좀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토론에 최인식, 여기가 자유통일당 창당준비위원장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간략하지만 짧게 할 거고, 이제 주로 이제 질문은 뭐 좀 험하게 나오더라도, 선거법 위반 질문 나와도 이제 저건 안 해요. 보통은 크게 처벌 안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저희가 애둘러서 할 겁니다. 애둘러서 표현은.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 대한 아무 근거 없는 정책적 비판이 아닌 근거 없는 찬반 혹은 특정인에 대한 당락 이런 거 아니야. 주로 정책적인 얘기들 중심으로 해서 할 겁니다. 지지 표현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아슬아슬한 세미나인데 이거 하시는 이제 발제 한 분, 발제 한 놈, 놈은 저고 한 분은 조 교수, 또 토론 두 분, 여기 좀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이게 사회도 너무 예민해서 제가 사회를 직접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책임을 제가 져야 되니까. 그래서 010-3330-1142로 문자 신청해 주십시오. 자, 그건 그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명선거지원단 모집 이것도 010-3330-1142로 문자로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참고로 어저께 한국당의 그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 어레인지를 하고 그래서 한국당의 이채익 그 행안위 의원님이 참여해 주신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어저께 선관위에 중앙선관위에 의정지원단장 즉 국회에 파견되어 있는 책임자와 그 밑에 조수를 어저께 만나서 좀 많이 좀 어필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도 이 공명선거를 위한 사전투표에서의 그 투표 조작, 표 도둑질을 막아내는 그 캠페인에 참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자유통일당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미 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공명선거를 위한 이 사전투표에서 투표 조작, 표 도둑질을 막아내는 캠페인은 아주 걸판진 자유시민의 파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제가 이 책을 무려 한 10,000권 정도 주문을 받았어요. 이제 기독교 쪽, 교회 쪽에서 엄청 주문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쪽에서 그래서 앞으로 하루에 5만 권씩 주문 들어오기 바랍니다. 구멍숭숭 사전투표 바꿔치기 막아내자. 네. 그래서 이 공명선거 이 책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벌크로 파니까 개인이 사시면은 10,000원에 50권 드리고요. 이건 벌크가 아니죠. 교회 같은 데나 단체나 이런 데서 사실 때는 5만 원에 무려 400권을 드립니다. 한 박스입니다. 한 25kg 나가야 한 박스 묵직해요. 여자분은 그 박스 잘 들지도 못합니다. 이거는 또한 www.minibook.kr에서 구매하시면 더 편합니다. 문자는 010-3330-1142, 책 제목, 주문 금액, 입금자 이름, 수령자 이름 및 주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많이 해서 이거 한 100만 권 뿌리면 좋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 또 토요일 날 이제 우리가 또 활동들을 하죠. 지역에서도 하고 또 이 토요일 날 저기 광화문에서도 하고 그래서 좌판 벌리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폐찰 차고 그 다음에 이런 이거 뿌리고 또 책값을 안 받고 뿌리는데 또 책값이라고 넣어주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활동할 때 좀 이게 신이 나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반드시 이제 책값 받고 한 권에 1,000원씩 또는 1,000원에 2권씩 그렇게 해서 요거는 돈을 받고 드려야 쓰레기통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현장에서 공명선거지원단 바로 현장 가입도 받아요. 5,000원 입회비 받고. 이런 활동들을 지역에서 좌판 벌리고 하시거나 혹은 토요일 날 집회 나와서 텐트 하나 벌려놓고 좌판 벌리고 하시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지역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010-3330-1142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다이제스트 이거는 꾸준히 잘 나가고 있어요. 저는 목표가 한 1년에 걸쳐서 한 60만 부 파는 게 목표인데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미디어 워치에서 요거 주문 받는 거 링크를 열은 걸로 압니다. 또 홍문정 의원도 열었고.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링크를 열어주시면 주문자 정보가 저희 쪽이 다 이거 총괄해서 이제 돈도 받고 발송도 하는데 주문자 정보가 미디어 워치에서 된 거는 미디어 워치로도 주문자 정보가 가요. 홍문정 의원 링크에서 한 건 홍문정 의원한테도 갑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자기한테 배정된 이 주문 링크 혹은 폰을 알리고 싶으신 분은 저희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아까 그 전화번호로 이렇게 문자로 이런 거에 관심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 링크 열어드릴 테니까 그 링크 가지고 그냥 이 책도 많이 선전해서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오늘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8시 반, 9시쯤이나 올라가요. 예, 감사합니다.